369% 수익률에 도전합니다. 도전 369. 안녕하세요. 김예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예술씨, 벌써 금요일이에요. 세미 씨, 아직 좋아하기는 일러요. 우리 오늘 국내 시장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도 봐야죠. 맞아요. 그 전에 도전 369부터 봐야겠죠? 네. 도전 369 규칙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각 도전자들은 369%의 목표 수익률을 선택합니다. 수익률에 따라서 점수가 주어지고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종목은 종가에 매도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어제 수익 바로 확인해 보시죠.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오길 바랬는데요.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목표 주가를 달성한 매니저는 한 분도 없었습니다. 노광민 매니저의 신성 ENG 이틀 연속으로 공략을 했는데요. 조금은 아쉬웠지만 그래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정석일 매니저의 대한제당, 이 식량난 문제가 커지면서 이 사료주 관련해서 장 초반에 급등을 했는데요. 수익률 자체는 조금 아쉬웠지만 시장의 하방 압력이 작용을 했기 때문이라고 또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현덕 매니저의 미래생명자원 역시도 곡물 관련주였는데요. 이 기업도 어제 내내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매수 시점이 조금은 빨랐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저희 팀은 전체적으로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세미 팀은 어땠나요? 네, 저희 팀도 성적이 조금은 부진했는데 저희 팀은 원자력 기업 2개 그리고 사료 기업 1개 편입했습니다. 그 중에서 팜스토리는 손절터치 그리고 우진과 일진파워는 목표를 터치하지 못했습니다. 각각의 상승 재료들은 있었습니다만 어제 한국 증시가 6월 FOMC를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를 보인 영향일까요? 상승 동력이 조금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한국 증시 상승 마감했습니다만 그 속에서도 저희 최고 수익률 약 1%대로 잘 해줬습니다. 네, 이어서 현재 순위 바로 확인해 보시죠. 어제와 순위 변동은 없습니다. 화이팅 넘치는 이창원 매니저가 손바닥 4개로 여전히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어서 김병진 매니저와 정석일 매니저가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위는 금방금방 변하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긴장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누가 손바닥을 더 추가할지 기대해보면서 노광민 매니저 바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아쉬웠어요.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으로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3,785원 지금 현재가에 매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제당이라는 종목이고요. 자, 대한제당은 이제 며칠 전에 제가 또 이야기를 좀 드린 종목인데 이야기를 안 드렸나요? 자, 어쨌든 대한제당은 자, 오늘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종목은 이제 설탕 관련 종목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세계 설탕 가격이 또 사상 최고치를 올라가면서 가고 있고, 이 종목은 이제 한번 1차 상승이 한 50% 정도, 1차 상승이 한 100% 정도 나왔다가 다시 눌림목에서 지금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브라질하고 인도 등 이제 세계 최대 설탕 생산 국가들이 올 여름에 또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또 이슈가 좀 나오지 않을까, 설탕 관련 종목들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6% 목표가 잡고 대응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병진 매니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병진입니다. 네, 오늘 어떤 기업으로 공략해볼까요? 네, 오늘은 도전 6%, 현재가 2,345원의 KEC를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KEC가 뉴스가 나왔는데요. 자체 개발한 신제품을 공급을 했다. IGBT라는 제품을 공급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자동차와 같은 고효율 고속 전력 체계에 쓰이는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자동차용 모터를 제어해주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 인설레이트 게이트 바이오 포뮬러 트랜지스터, 이게 이제 성능에 따라서 자율주행 성능과 정력 효율이 좌우가 되고, 요번에 이제 공급을 했다라는 이슈가 바로 오늘 아침에 또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요. 이 이제 IGBT 같은 경우에는 뭐 도시바나 도요타, 미쯔비시 같은 일본 기업이 전 세계 시장을 점유했는데, 국내 기업에서 또 이거를 제품을 공급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오늘은 이 종목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석일 매니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기업으로 시장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저도 반도체 종목 하나 편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가는 25,900원이고요. 종목명은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한미반도체는 뭐 최근에 또 워낙 많이 올랐던 종목 중 하나인데, 일단 이 업체는 이제 반도체 후공정 장비를 생산을 하죠. 그래서 반도체를 이제 뭐 세척하거나 건조하고 검사하는 이런 장비들을 만들고 있고요. 이쪽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세계에서 점유율 1등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분야는 거의 좀 독점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반도체를 얘기 드리는 이유는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그 반도체 국가 전략회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역시 반도체 산업의 경쟁은 지금 전쟁이다라고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이 산업부에서 결국에는 반도체 쪽으로 돈을 더 지원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7년까지 한 2조 8천억 정도 돈을 좀 쓰겠다라는 내용을 좀 밝혀줬기 때문에 이 반도체에 대한 기대치를 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반도체 업황도 이제 좀 개선되면서 하반기에 충분히 좀 사이클이 기대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재차 반등 노려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종목 6%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신광선 매니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섭입니다. 네, 오늘의 탑픽주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종목은요, 4,670원에 체크하고요. 종목명은요, 퍼스텍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코드번호 010820이고요. 퍼스텍 종목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3대 방산주 중에 한 종목이죠, 퍼스텍. 예, 두 가지 모멘텀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UAM, 군사용 드론, 그리고 지뢰 제거 로봇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서 이 카우카 댐이 이제 폭발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주변의 국토가 좀 유실이 된 상황인데, 거기에서 이제 지금 전선이 확대된 상황에서 지뢰들이 지금 많이 유실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라고 좀 보시면 좋은데, 그래서 사실 이제 지뢰 제거 관련된 또 이제 사업까지, 그런 또 제품과 로봇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혜가 단기적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마찬가지로 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뭐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 지난주에 뭐 또 차관급들을 만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된 또 이제 협약 관련된 부분들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전쟁으로 통한 이 어느 정도 재건하기 위해서는, 건설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국토에 유실된 지뢰들을 제거하는 게 1순위가 되겠죠. 따라서 그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오늘 단기 목표 수익률을 6% 도전합니다. 이 정도로 퍼스텍 소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최현동 매니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동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도 바로 편입을 해볼 건데요. 현재가 7,070원에 한일사료를 바로 편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곡물 관련주 중에서 오늘 대장주로 가장 세게 올라가고 있어서 오후에 추가적인 급등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최근에 우크라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우크라 댐이 지금 이제 러시아의 관할 지역에 있던 우크라 댐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서울 면적만큼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그만큼 좀 심각한 거고요. 가옥이 1.3만 채 침수됐다고 하니까는 사실상 좀 상당히 좀 심각한 일로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이 우크라 카구댐 붕괴되면서 곡물 가격이 올라서고 있고, 엊그제 같은 경우는 밀가격부터 옥수수가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설탕가까지 올라가고 있죠.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피해 면적만 42만 헥타르가 나오다 보니까는 2, 3년 동안은 관계 농업이 좀 불가할 거다. 이렇게 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지금도 곡물값이 올라가고 있고, 사실 이 우크라뿐만이 아니라 이상기후 현상, 뭐 엘니뇨 현상이라든가 최근에 중국에서 계속 나오는 폭염, 폭우 이런 것 때문에도 좀 심각한 상황인데, 우크라 댐 붕괴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좀 한층 더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곡물 관련주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같은 경우도 전쟁이 좀 더 격화되면서 사실상 뭐 그렇게 좋아질 분위기도 아니라서 이 흑해 곡물 협정도 좀 안 될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한일사료 어제 음봉을 좀 잡아놨거든요.
오늘 추가적인 상승 기대하면서 오늘 중에 6%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재 1위인 이창호 매니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기업으로 공략해볼까요? 네. 어제 팜스토리 했는데 오늘 급등하죠. 좀 아쉬운데 그 아쉬움 한번 달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편입할 종목은 현재가 9,880원에서 백강산업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강산업은 제가 좀 도전 369나 그다음에 돈이 보이는 뉴스에서 단골로 좀 추천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눌림목이 나오거나 기술적인 자리가 나올 때마다 앞으로도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이제 백강산업을 지금 제가 이제 추천을 하는 이유는 일단은 저는 목표가를 14,000원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맥점이 나올 때마다 편입을 할 예정이고요. 오늘 이제 보시면 오늘 이제 치는 종목들이 이수페타시스나 아니면 이제 곡물주들 위주로 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사실 대장은 지금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가 현재 거래량이 약 4천억, 거래 대금이 4천억이 넘게 터지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률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한 6% 가까이 나오면서 2차 전지주들 쪽으로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이라면 당연히 2차 전망산업 호조에 따른 지금 백강산업, 수산화나트륨, 충분히 부각받을 수 있고, 오늘 3% 정도 잡으면 변동성으로 목표가 터치할 수 있다고 봐서 저는 백강산업 편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6분의 도전자 모두 만나봤고요. 세미팀에서는 반도체, 2차 전지, 방위기업 1개씩 만나봤습니다. 네, 저희 팀에서는 곡물과 사료 관련 기업 그리고 반도체 기업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장 마감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전 369였습니다.